여보, 이 택배 왜 나한테 뜯지 말라고 한 거야? 상자를 열자마자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사진과 모르는 여자와의 메시지가 수십 장. 설마,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한 발도 다가오지 못했어요. 저는 결혼 9년 차 전업주부인 서연이라고 해요. 평범하게 그냥 남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예전엔 퇴근하면 거실에 털썩 앉아서 여보,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 하면서 먼저 말을 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언제부턴가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도 아, 나 좀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대답은 항상 짧고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휴대폰도 항상 액정이 바닥을 보게 뒤집어두고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여보, 전화 오면 대신 좀 받아줘?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회사에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신입사원들 교육하느라 머리 아파 죽겠네. 괜히 일만 늘었어. 남편은 웃는 척 하면서도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회사에 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뒤 진짜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아, 잠깐만. 나 좀 피곤한데 당신이 먼저 받아줘. 남편은 씻는다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수건을 개다가 손을 털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서연아. 도연이는 옆에 있니? 네, 방금 들어와서 세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들렸어요. 서연아,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그 말투는 늘 저를 혼낼 때 시작하는 톤이었어요. 요즘 도연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 네,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회사 일도 회사 일이지만 남편 관리도 좀 해라, 서연아. 요즘 남자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지 알지?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찔렸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더 세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도연이가 그러더라. 집에 와도 말 상대도 잘 안 해주고 눈치만 준다고. 너 요즘 왜 그러? 어머니, 제가요? 애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잖아. 집안일이야 뭐. 요즘은 다들 하는 건데. 그래도 남편 스트레스는 좀 풀어줘야 하지 않겠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날은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해볼게요. 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그래. 그리고 말이야. 도연이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에 여자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더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여자 때문에요? 응. 회사에 좀 집요한 여직원이 있나 봐. 괜히 상사들이랑 엮이고 업무도 같이 한다고. 너도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지. 괜히 오해할 일 만들지 말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남편 잘 잡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회사에 여자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 그걸 왜 제게 그것도 그런 어투로 강조해서 말하는지. 어머니, 무슨 일인지 제가 나중에 도연 씨랑 얘기해 볼게요. 그래. 도연이도 요즘 너한테 말 못하고 끙끙 앓는 것 같더라.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남편 편을 좀 들어줘라. 알겠니? 전화를 끊은 뒤에도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에 여자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남편 관리를 잘해라. 마치 미리 핑계를 깔아두는 것 같은 말들. 그때는 그냥 찝찝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말이 다 이유가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요즘 계속 늦네요. 아, 회식 있었어. 팀 단합한다고. 왜? 밥 안 먹었어? 간단히 먹었어. 어머니가 오늘 전화 주셨는데요.
그 순간 남편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또 뭐래? 요즘 회사에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다면서요? 그때 남편은 딱 1초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바로 웃어넘기는 척 했어요. 아, 그 얘기야? 아니, 그냥 좀 부담스러운 후배가 있어서 그래. 맨날 들러붙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뻐요? 제가 일부러 가볍게 농담처럼 물어봤어요. 뭐야, 질투해. 그냥 평범해. 당신이 훨씬 예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남편은 휴대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톡이 올 때마다 굳이 방으로 들어가서 답장을 하고 나왔어요. 여보, 아까부터 계속 문자 오던데 회사에서 아직도 뭐가 와요? 응. 팀장님이 내일 보고서 준비할 거 있어서. 그냥 그때는 아, 진짜 회사가 힘들구나. 대충 그렇게 넘기고 싶었어요. 저도 괜히 예민한 아내가 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날 더 노골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다음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톡이 왔어요. 옳게, 요즘 잘 지내지?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된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답장을 보냈어요. 네, 뭐 비슷하죠 뭐. 도연 씨가 회사 일이 많아졌나 봐요. 그러자 신우이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옳게, 혹시 집에 택배 같은 거 오면 그냥 놔둬. 괜히 오해하지 말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굳이 택배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요? 택배 오면 절대 열지 마. 남편이 했던 말과 신우이가 보낸 문장이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현관 쪽에서 나는 초인종 소리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기 시작한 게, 그리고 며칠 뒤 결국 그 택배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자 하나가 제 결혼 생활의 진짜 민낯을 모두 열어젖힐 거라고는 그때까지도 전 몰랐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고요한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털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여기 도연 씨 댁 맞죠?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고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문자 그대로 손끝에 닿는 순간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발신인은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정지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 이름이네? 회사 사람인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남편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택배 오면 절대 건들지 마. 그냥 두면 돼. 그 말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상자를 들고 거실로 와서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는데 신우이였어요. 옳게, 혹시 택배 같은 거 오면 그냥 잘 놔줘? 오빠 요즘 예민해서 그래. 무슨 택배요? 회사 물건인가요? 아니, 그게 그냥 오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니 말투가 너무 급했고 숨기는 티가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그대로 둘게요. 하지만 손은 이미 상자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안고 그 상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어죠. 열어볼까? 아니면 참을까? 그때 또 한 번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남편. 여보, 혹시 오늘 집에 택배 왔어? 응, 하나 왔어. 절대 열지 말라고 했지? 나 퇴근하면 내가 처리할게. 그 말투가 너무 딱딱했어요. 이건 단순 회사 물건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무슨 택배인데 그렇게 신경 써요? 발신인이 여자분이던데? 아, 그냥 회사 거래처야. 별거 아니야. 제발 건들지만 마.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남편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회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천천히 상자를 손에 들었어요.
테이프가 습기 때문에 살짝 벌어져 있었고 손으로 조금만 힘을 주면 바로 열릴 정도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저는 아주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물건도 약도 서류도 아니었어요. 편지 묶음, 사진들, 통장 내역서, 그리고 영수증. 참을 수 없이 냉기가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편지 첫 장을 펼쳤어요. 깨끗한 필체, 여자의 글씨, 정지수, 오빠, 우리 다음 여행은 더 길게 가요. 지난번처럼 갑자기 끊기지 말고 오빠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오빠, 그 단어가 머릿속에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다음 편지는 더 잔인했어요. 정지수, 오빠 그날처럼 안아줘. 오빠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누구에게 묻는 말도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말이었어요.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는 여자가 붙어 있었어요. 둘이 건배하는 장면, 바다 앞에서 셀카 찍은 장면, 그리고 그중 하나 제가 가장 오래 바라보고 있었던 사진, 남편과 그 여자 뒤쪽 멀리서 시어머니가 둘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제 결혼 생활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렸어요. 도연이가 요즘 힘들다더라. 여자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던데 시어머니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 혼자가 아니라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전부 알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상자를 닫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끝을 확인할 차례구나. 그리고 그 결심은 이후 벌어질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어요. 상자를 닫고 나니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거실은 분명 똑같은 공간인데 그날따라 너무 낯설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편지와 사진들을 작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숨이 막히듯 답답했지만 지금은 냉정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평소처럼 밝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은 순간 불안이라는 감정을 읽었어요. 오늘 많이 늦었네요? 팀장님이랑 회의가 길어져서 밥은 먹었어? 응. 당신은요? 그냥 대충 먹었어. 맞다. 오늘 택배 왔다고 했지? 그 말투 너무 조급했고 너무 빨랐어요. 응. 왔어요. 어디 있어? 내가 바로 챙겨야 해. 왜요? 그냥 거래처에서 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거라서. 여보, 혹시 열어본 건 아니지? 그 질문은 마치 시험지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이 괜히 떠보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회사 일이니까. 저는 거짓말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거짓말을 잘 못했거든요. 눈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티가 나요. 회사 일치고는 발신자 이름이 너무 개인적이던데? 그게 아니고,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 그냥 회사 후배가 실수로 내 이름으로 보낸 거야. 그 애가 좀 덤벙대서. 회사 후배, 남편의 상투적인 핑계. 남편은 말을 더듬었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불편한 듯 목을 문질렀어요. 사진도 후배예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 말이야?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택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자분이랑 찍은 사진 있던데요? 바닷가에서 찍은 거. 남편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여보, 진짜 오해야. 그건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간 건데 그 애가 갑자기 달라붙어서 찍은 거야. 나도 당황했어. 그 옆에서 웃고 계신 우리 시어머니는요?
사진 뒤쪽에 또렷하게 찍혔던데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마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들킬 줄 몰랐던 사람이 충격받은 반응이었죠. 여보, 그건 내가 설명할게. 엄마도 사실 그날 그냥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같은 숙소에서, 우연히 두 사람 뒤에서 웃고 계셨다고요? 잠깐만 여보. 나 숨 좀 돌리게. 진짜로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의 숨은 점점 빨라졌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남편이 걸렸을 때 보이던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이 샤워하러 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여보, 나 씻고 와서 얘기하자. 제발 흥분하지 말고. 라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남편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잠금 화면이 스르르 열렸어요. 남편이 급하게 들어가느라 비밀번호를 풀어둔 상태였던 거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방을 발견했어요. 단톡방 이름 엄마와 도연, 그 방을 여는 순간 제 가슴은 2번 무너졌어요. 지수, 그 애 괜찮더라. 내가 잘 잡아. 서연이는 너무 답답해. 오빠 이번에 제대로 해. 엄마도 도와줄 거니까 겁내지 마. 택배는 오늘쯤 갈 거야. 서연이는 모를 거니까 너만 챙겨.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한 팀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보고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음 주에 지수랑 우리 셋이 같이 식사하자. 이제 결정할 때 됐다. 우리 셋, 남편, 상간녀, 그리고 내 시어머니. 제가 모르는 사이 그들은 이미 새 가족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고 한 사람의 배신도 아니었어요. 이건 결혼한 여자를 내쫓기 위해 한 가족이 함께 준비한 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다. 그날 이후 제가 선택한 모든 행동은 결국 그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가장 큰 반전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 자신의 휴대폰이 잠금 해제된 채 놓여 있는 걸 본 순간 남편은 그대로 멈춰 섰어요. 여보, 혹시 내 휴대폰 본 거야? 응, 봤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남편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막았어요. 여보, 그거 진짜 오해야. 오해할 내용이 있나 보죠? 남편은 손을 떼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어요. 딱 하나, 들켰다는 공포만 있었어요. 엄마가 괜히 오해하게 말해서 그래. 지수는 그냥 회사 후배야. 엄마는 걱정돼서 과하게 말한 거고. 아직도 회사 후배라고 하네요.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회사 후배랑 식사 약속을 왜 시어머니가 잡아요? 식사?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타이밍에 누가 오는 거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서연아,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면서 눈으로 빠르게 방을 스캔했어요. 남편의 표정, 제 표정, 무언가 감지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도연아, 너 또 말 돌리고 있는 거냐? 엄마, 지금 그런 말할 상황 아니야. 어머니, 방금 오신 거예요? 근데 무슨 일 있었어? 도연이 표정이 왜 저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듯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척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혹시 회사 후배 지수 씨 아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단 한순간 딱 0.5초 동안 굳었어요. 하지만 바로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지수? 누구? 아,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애? 아까 휴대폰에서 본 단톡방 대화와 전혀 다른 반응. 연기력이 너무 서툴렀어요. 엄마, 오해 좀 그만 만들자니까. 지수는 그냥 후배야. 둘이서 서로 말 맞추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단톡방 화면을 펼쳐 보였어요. 어머니, 이 지수라는 애를 괜찮다고 하신 분이 누구죠?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는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아, 그게 말이야. 그냥 도연이가 외로워 보여서 내가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입 좀 닥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거잖아. 시어머니는 당황하면 입에서 불필요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서연아, 그 애가 너보다 다정하고 도연이랑 더 잘 맞는 건 사실이야. 나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도연이가 행복하면 엄마는 행복하면 외도하고 여자를 집에 끌어들이고 그걸 도우며 기획해놓고 행복?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왜? 지수랑 잘 만나고 있었으면서.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적이 아니라 폭풍 직전의 정적이었어요. 바로 그때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 휴대폰으로요. 여보, 받지 마. 저는 터치해서 스피커폰을 눌렀어요. 신우이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어요. 오빠, 지수랑 밥 잘 먹었어? 엄마가 알려줬는데? 서연 언니랑은 이번에 깔끔하게, 찰칵, 남편이 황급히 끊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두 다 들렸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이 날 어떻게 여겨왔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그 여자. 네 사람의 세계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할 대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됐어요. 확실해졌네요. 서연아,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야. 잠깐 흔들린 건 어머니, 그 말 정말 자주 쓰시네요. 잠깐 흔들린 거. 여보, 진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 당신이 말하는 가정은 누굴 위한 가정이죠?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앞에 있는 세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려 했고 서로를 가리려 했지만 결국 그들 입에서 스스로 진실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품어줘야 할 가족이 아니다. 이제 진짜 반격을 준비할 때였어요. 그날 새벽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변명과 사과를 반복하며 저를 잡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 어느 것도 귀에 넣지 않았어요. 여보, 그냥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그럴 생각 없어요. 오늘부터 제가 할 말만 할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졌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연아, 내가 이렇게 나오면 도연이도 더 힘들어져. 그 애가 잠깐 흔들린 거 가지고 어머니, 잠깐 흔들린 사람은 보험 수익자를 바꾸지 않아요. 뭐? 여보, 그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시어머니도 제 말에서 단어 하나를 정확히 들었죠. 보험 수익자 변경. 남편 명의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정지수 맞죠? 여보, 그건 오래전에 그냥 실수로. 남편은 입으로 변명을 계속 뱉었지만 이미 그의 표정과 떨림이 모든 진실을 대신 말하고 있었어요. 회사 후배한테 보험 수익자를 넘긴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서연아, 보험은 그냥 그 애가 돈이 급해서 도연이가 도와준 거야. 아, 그러면 남편은 회사 후배랑 데이트하고 여행 가고 택배로 편지 주고받고 보험도 바꿔주고
시어머니는 그걸 지지해 주시고 시누이는 응원하고 그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여보, 제발 흥분하지 말고. 흥분? 흥분은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죠. 저는 지금 너무 차분해요. 진짜였어요. 제 마음은 평소보다 더 고요해져 있었어요. 원래 사람은 끝까지 가면 오히려 담담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곧장 서랍을 열어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어요. 우선 이건 증거로 확보해 둘게요. 증거라니, 여보, 그 말 좀 무섭다. 무섭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숨을 삼키며 말을 더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구석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 남편의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단톡방 캡처들을 하나씩 폴더에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건 좀, 왜요? 떳떳하다면서요. 파일 이름을 정확히 적어 저장하는 제 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2024년 5월 호텔 영수증, 지수 편지 스캔본, 단톡방 캡처, 남편 출장 기록과 사진 날짜 비교, 정확히 어떤 날, 어떤 호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모두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너무 그러지 말자. 가정이 무너진다. 어머니, 이 가정은 이미 어머니가 무너뜨렸어요. 여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요? 잠깐 흔들린 거라며요. 그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나니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가 들었던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정지수, 오빠, 오늘 괜찮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언니랑 이야기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을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 한 번 하얘졌어요. 그건 그 애가 착해서 그런 거야. 서연아, 그 애는 내 자리를 빼앗을 마음이 없다고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정지수가 남편에게 보낸 지난 메시지들. 정지수, 우리 서연 언니 마음 풀리면 오빠랑 나도 더 편해질 텐데 그분은 너무 답답해서 오빠랑 안 맞아. 어머니는 항상 날 응원해줘서 좋아. 시어머니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지수는 그냥 엄마가 조금 챙겨줘서 그럼 어머니는 저 대신 그 여자 챙겨준 거네요? 그게 저는 조용히 폴더를 닫고 서류철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장 차례대로 넣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말을 잃었어요. 오해라면 법원에서 밝히면 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법원까지 가자는 거야? 그럼 뭘 원해요? 여기서 끝내고 내가 조용히 나가주길 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벽에 기대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단단해질 거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봉투에 넣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반격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던 건 저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한번 결심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낀 듯 그날 밤부터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했어요. 도연은 방에서 서성이며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듯 만지작거렸어요. 여보, 진짜 죽을 것 같다. 우리 그냥 대화로 풀자. 지금까지 했던 말은 대화가 아니었어요. 숨기고 돌리고 거짓말한 거죠. 서연아, 가정은 지키는 게 우선이야. 남자는 원래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 집안에서 가정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남편을 위해서만 쓰였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해당된 적이 없었죠. 도연은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두 손으로 바닥을 짚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수랑은 이미 끊었어.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서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
누가 봐도 지금만 넘어가자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피하며 말했어요. 끊었다면서 왜 오늘도 연락이 와요? 남편은 숨을 멈춘 듯 굳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갑자기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빠 상황 어때? 아이고, 미경아, 너는 또 왜 왔니? 언니가 지금 난리라며 정리될 때까지 같이 있어줘야지. 저를 보자마자 신우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말했어요. 언니, 이번 일은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 오빠도 실수했고, 엄마도 너무 급하게 움직였고, 나도 조언을 잘못했고. 조언이요? 응, 오빠가 지수랑 잘 맞으니까 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굴지 말라고 했던 거. 그게 언니 화나게 했으면 미안해. 여기서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쳐다보며 눈을 부릅떴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입에서 나와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미경아,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왜? 지수 언니 착하고 예쁘고 오빠한테도 잘해주잖아.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한테 언니라고 부르네요. 그게 처음 보는 회사 후배 아니었나요?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마치 모든 걸 뒤집어 보려는 마지막 승부수처럼. 서연아, 너도 여자로서 알잖아. 살다 보면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 애도 억지로 오빠한테 매달린 거고 지금은 다 끝난 일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남자는 이해해줘야 지켜지는 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이해하는 건 상대가 남편일 때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결혼한 사람은 도연 씨 단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 사람이 있었네요. 여보, 진짜 아니야. 내가 잘못했고, 당신은 잘못했죠. 어머니는 방조했고, 신우이는 응원했고. 여보, 제발 가정 좀 살리자. 가정은 셋이서 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더 이상 제가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공격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도망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놓인 휴대폰을 들고 단톡방 전체 캡처를 보여줬어요. 도연 씨, 여기서 지수랑 식사 자리 잡자고 말한 사람은 누구죠? 시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오해 풀려고, 오해를 풀기 위해 상간녀와 셋이서 식사를요? 언니,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어요. 서연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어머니, 제가 왜 참아야 하죠?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저는 무릎 꿇고 사과하는 남편 앞에 다가서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는 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뜻인데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릎이 그대로 바닥에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무섭다가 아니라 불쌍하다고 느낀 건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들. 저는 그때 한마디만 던졌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정한 방식대로 정리할게요. 정리라니? 여보, 지금 설명은 안 할게요. 대신 한 가지는 알아요.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이는 숨을 삼키며 제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단단해요. 그 순간 방안이 완전히 뒤집혔고 주도권은 완전히 제 손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서 무릎 꿇은 사람은 남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떠난 뒤 부엌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진짜 지옥문이 열릴 거니까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조용함 속에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팽팽한 긴장만 흘렀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몰래 시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했고 나오기만 하면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을 만큼 똑같은 패턴이었어죠. 가해자는 절대 자신이 가해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은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그래. 오해니까 넘어가자.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려고 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가족 모두가 잠든 걸 확인한 뒤 노트북을 켜고 정리한 증거 폴더를 USB에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좀 자자. 그러다 몸 상해. 몸은 이미 상했어요. 마음도요. 남편은 제 옆에서 두 손으로 무릎을 부여잡고 말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우리가 법원까지 가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엄마도 다칠 수 있어.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자. 당신 회사가 왜 나와요? 도연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어요. 지수도 회사 다니잖아. 결국 말했네요. 회사 후배라고 했죠? 그냥 같은 회사 다닌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말은 회사와 관련돼 있다는 말. 즉, 상간녀가 회사 후배가 아니라 남편과 같은 팀 혹은 같은 프로젝트 선상에 있는 관계란 뜻이었어요. 그 애가 지금 잘 버티고 있지만 회사에 소문나면 제가 왜 그 사람을 걱정해야 하죠? 남편은 이 말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연아, 이런 건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면 돼. 법에 가면 너무 시끄럽잖아. 조용히 정리요? 어머니랑 신우이가 단톡방 만들어서 상간녀랑 밥 먹을 계획 세운 것처럼요. 시어머니 얼굴이 단숨에 굳었어요. 서연아, 그건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라면 카메라 앞에서 같이 확인하실래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녹화 버튼을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지금 촬영은 하지 말자.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내가 이혼하면 도연이 인생은 어떻게 되니? 그건 어머니가 걱정할 문제예요? 여보,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나도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요. 정신없을 때 한 행동들은 제가 다 증거로 남겼어요. 그 순간 신우이가 거실에서 크게 기침하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솔직하게 말할게. 이 일이 언니한테도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어. 오빠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지수 언니도 성격 좋고 가정도 유지되고 엄마도 행복하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냥 조용히 빠져주면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빠져주면? 신우이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니도 아직 젊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 오빠는 지수 언니랑 더 잘 맞고 엄마도 그걸 바라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배신이 아니라 이 집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준 한 문장이었으니까요. 그건 보통 결혼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듯 손가락을 뒤로 감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에 뭐 들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리 없죠. 저는 재빠르게 시어머니 손을 잡아 펼쳤어요. 거기에는 노트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어요. 꺼내 펼치자 저는 숨이 멎었어요. 거기엔 지수라는 여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만나기로 한 날짜,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써 있는 문장. 시어머니의 글씨 언제든 연락해. 도연이는 내가 설득할게. 엄마 그게 뭐야? 그냥 혹시 몰라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수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준비를 이미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제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아, 이것도 증거네요. 서연아, 그건 진짜 변호사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겠어요. 언니, 그것까지 내면 엄마 인생 끝나. 그럼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죠. 그들의 얼굴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저는 점점 더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서류를 모두 챙긴 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상담 잡을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고 당신들이 한 행동은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정리할 겁니다. 여보,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이건 이제 나 혼자 당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어요. 도연아,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남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가 왜 그랬어? 왜 그런 내용까지 써놨냐고. 너 위해서 그랬지. 지수가 너한테 더 어울리니까. 서연이는 너무 답답해서 엄마,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이들에게 진짜 결말이 찾아올 테니까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머릿속이 한결 정리된 상태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에게 더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이제 해야 할 일만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여기 도연 씨 댁 맞죠? 이거 오늘 꼭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상황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지난번 상자처럼 이번에도 뭔가가 있다는 느낌. 하지만 이번엔 저는 바로 열지 않았어요. 여보, 택배 왔어? 응, 왔어요. 이건 절대 열면 안 돼. 회사 서류일 수도 있고 그 말 지난번에도 했었죠? 남편의 손이 상자를 향해 떨리며 갑자기 뻗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상자를 잡았어요. 이번엔 제가 열게요. 여보 제발, 이건 진짜. 테이프를 뜯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상자 안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USB, 녹음기, 시어머니의 메모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 한 권.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도연아, 지수랑 잘해봐. 서연이는 답답해서 내 인생 발목만 잡는다. 엄마가 다 처리할게. 이혼은 조용히 시키고 집도 나중에 알아서 해주면 돼.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보냈어? 보낸 적 없다. 누가 장난친 거다. 어머니 이름으로 택배가 왔어요. 말도 안 돼. 나는 아니야.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인 지수 스피커폰으로 연결되자마자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지수 오빠, 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자료 보내놨어. 이제 언니랑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건 그대로지? 방 안 공기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녹음 저장됐네요. 서연아, 제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우리 이렇게 망하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머니, 후회할 사람은 저 말고 어머니죠.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중얼거렸어요. 끝났네. 진짜 끝났어. 그날 남편은 저에게 이혼 도장 찍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울며 제 발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 걸음씩 물러났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하늘이 맑고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보였다. 언젠가 용서해주면 좋겠다.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당신 인생은 이제 당신 거예요. 제 인생은 제 겁니다. 그 집을 나오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물도 후회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나는 현관문을 닫으며 아주 차분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는 나를 되찾았다. 이사 날짜가 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조용히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이 문을 지나면서 저는 잃은 게 아니라 되찾은 거였어요. 제 삶, 제 자존심, 그리고 제 미래. 택시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거예요. 그 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 한 문장이 저를 앞으로 걷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시어머니의 메모와 음성 파일, 그리고 지수의 녹음까지. 판사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제 쪽 손을 들어줬어요. 그날 법원을 나가면서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미세먼지도 많고 흐린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편하게 지내던 카페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 씨, 도연 씨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요? 아니요. 관심도 없어요. 상간녀하고 같이 징계받고 둘 다 회사 잘렸대요. 팀에서 난리 났다던데? 그래요? 정말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며칠 뒤엔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집 아들이 며느리 버리고 딴 여자 만났다가 집안 통째로 망했대. 시어머니도 사람들 만나기 어려울 정도라던데.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제가 아니라 스스로였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는 지수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사람들한테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더군요. 정지수 언니, 그때 오빠랑 진짜 잘 될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왜 언니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우이는 나중에 그 말 듣고 충격받아 며칠을 알아누웠대요. 항상 남의 인생을 흔들어 놓던 사람이 이번엔 자기 인생에서 흔들렸다는 소식, 참 아이러니했어요. 반면 제 인생은 거짓말처럼 평화로워졌어요. 출근길에 듣는 음악도, 오래된 베이커리의 빵 냄새도, 새로 산 화분도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직장에서 팀이 바뀌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서연 씨, 이 프로젝트는 실력이 확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요즘 정말 빛나고 있어요. 남편에게 들었던 말, 답답하다, 맞지 않는다. 그런 말들에 눌렸던 제가 얼마나 쓸데없이 작아져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작지 않았어요. 다만 저를 작게 보던 사람들 속에 있었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사는 조용한 집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사라진 건 그들이었고 올라선 건 나였네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미래가 훨씬 더 빛나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는 길로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은 끝났고 제가 선택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성 컬러가 전하는 다음 이야기에도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